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교안 충격폭로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안 이하경 반국가단체 무장강도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우선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민영배, 김준영 의원 포함 31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일 12월 2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 보안법 파동, 반공법 통합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꼬무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보법 폐지, 간첩 천국 만들겠다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범여권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더 심각하고 본격적인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32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 9월 25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 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 중형이 선고된 판결문에는 민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뤄졌다며 지금 민주당은 검찰 해체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남아있던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폐지해 대공 기능을 완전 박탈하려고 한다며 대북 방송 전원도 완전히 꺼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국가안보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고 정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을 끼칠지 예측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었다.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장관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문수, 이하경 산자위원장의 반국가단체 무장강도 출신. 김문수 전 장관은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반국가단체 난민전의 무장강도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단독 선출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하경 삼선 국회의원은 반국가단체 난민전의 무장강도 출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학영은 반국가단체인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에 가입하여 총기를 비축하고 사제폭탄을 제작하며 무장혁명을 준비하던 1970년대 말 민투이 강도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다. 이어 1979년 4월 27일 27세였던 이학영은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 선두대였는데 반포 동학건설 최원석 회장집을 습격하여 현관문을 열자 강도야라고 외치는 경비원을 과도로 찔러 중태에 빠지게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화 통일을 위해 강도짓까지 한 흉악범이 민주화유공자로 둔갑하고 국회 산업자원위원장까지 하게 됐는데도 어느 언론도 비판 한마디 하지 않으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학영에 대해 충격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감히 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운운하는가, 민주당 등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즉 간첩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자 명단에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학영은 1970년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혁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칼로 찌른 강도상의 범행에 가담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념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흉기가 사용된 폭력 범죄, 그것도 국가 체제 전복을 지향한 지하조직의 자금 확보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강도상의 혐의로 중형을 복역했습니다. 그런 그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그 법의 존폐를 결정하는 위치에 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입법 시스템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금융범죄자가 금융감독 폐지 법안을 만들고 음주운전 전과자가 음주운전 단속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학영은 국회부의장입니다. 국회부의장은 입법부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와 강도상의 전력을 가진 인물이 국회부의장 자리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더 나아가 자신이 처벌받았던 법률의 폐지를 추진한다면 국민이 입법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체제 수호에 직결되는 핵심 법률입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이 툭하면 핵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 때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저는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지시에 따른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 특별위원회와 토론을 했습니다. 6개월간의 토론 끝에 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 개폐 특위의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악한 시도가 재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당장 그 사악한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국가 세력이며 무장강도인 이학영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12월부터 1979년 4월까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전위 조직인 민투위가 난민전의 활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인 연쇄강도 사건이다. 이 사건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일명 난민전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난민전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받긴 했으나 그것과 별개로 민투위 강도 사건은 엄연히 실제 강도 사건이다. 1978년 12월부터 강남 일대 부유층들의 집에 잇따라 강도가 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이들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지 못한 가운데 1979년 4월 27일 이 강도들은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자택으로 쳐들어가 최 회장의 일가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과 폐물 등을 훔쳐 달아났다. 1979년 4월 27일자 동아일보 당시 기사에 의하면 27일 오전 10시반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최씨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이 집 경비원 K씨의 왼쪽 옆구리를 과도로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금품을 털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관악경찰서 방배파출소 홍희종 순경과 격투 끝에 주범은 붙잡히고 나머지 범인 2명은 그대로 달아났다. 범인들은 최씨 집의 대문 벨을 누른 뒤 경비원 김씨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심부름 왔다고 대답. 김씨가 문을 열자 갑자기 김씨의 왼쪽 옆구리를 과도로 찌르고 반항하는 김씨와 10여 분간 싸움을 벌였다. 같은 날짜 경향신문에서는 범인들은 이날 최씨 집 대문에 초인종을 누르고 선물을 가져왔다며 마당으로 들어와 경비원 김씨를 20cm의 등산칼로 위협. 김씨가 강도야 하고 소리치자 김씨의 왼쪽 옆구리 등을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고 싣고 있다. 당시 수사관 중에는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근한은 최 회장의 일가들에게서 중요한 진술을 듣게 된다. 강도들이 혁명 군자금 운운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근한은 강남 일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강도 사건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 비밀 조직의 소행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비밀 조직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결국 이근한의 추적으로 이 사건은 난민전의 전위 조직인 민투위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그 후 지하 비밀 조직 난민전이 포착되었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체포되었다. 대한뉴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간첩 관련자 검거 보도됐다. 난민전 사건으로 체포된 인사들 중에는 이학영 시인 김남주,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원영 등이 있는데 이 중 김남주는 이 강도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하며 이들은 2006년 난민전 사건으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우파 측에선 공산혁명을 하려고 한 살인미수 강도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만들었느냐며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다. 사실 논란은 난민전이 공산혁명을 시도했는가 아니면 박정희 정권이 재야와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려고 한 사건이었는가라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애매한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난민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33명 가운데서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29명으로 이재문, 신양식 등 4명에 대해서는 이전에 판결이 유지되었다. 4명의 경우는 반국가단체 결성 관련 부분이 인정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졌다. 난민전 주도자였던 이재문은 1981년 옥사,
신양식은 1982년 사형당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담자였던 이학령은 이 사건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나중에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된 이후 2012년부터 경기도 군포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사선을 달성하더니 국회부의장까지 올랐다. 홍세화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20년을 조국에 오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지내야 했다. 지금 이런 자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에 현재 1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청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관.